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당황하셨죠? 예,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 사실 협력관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오거든요. 그 협력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로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 된다고.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때 앵커가 김문기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일이 있어서 요즘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협력관조차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협력관이 처장님이 저희를 만나러 올 때 같이 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협력관에게 이런 거 저런 것도 부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실은 밖에서 우연히 만나서 법원 행정처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평상시에 만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님, 차장님, 아까 박동찬 전문위원 이름은 아는데 얼굴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예. 우리 사실 매일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허위 사실이 된다고요. 이런 것처럼 과연 우리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거법에서 내가 경쟁자고 상대 경쟁자가 있습니다. 상대 경쟁자가 어디에 숨겨놓은 딸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학교 거기까지 안 나왔는데 거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동네에 안 살았는데 이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출생, 가족, 그리고 등등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걸 살피라고 선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의식 이런 거를 올가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2년형을 선고해요. 미친 거죠. 구형. 2년형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미친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밤을 새워가며 보이스피싱범들을 잡고 마약 사범을 잡고 살인범을 잡고 나쁜 사람들을 잡으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2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을 보면서 미쳤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법원에서 잘 들으시고 판단하는데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행정실장이 정진욱이었는지 제가 오늘 여쭤봤어요. 미안하지만 매일 보는데도. 두 번째, 위증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위증 교사라고 하죠. 위증 교사는 왜 위증 교사라고 하는 걸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살인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다른 증거를 위증하는 경우를 위증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나게 해서라도 똑바로 말해달라라고 하는 건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해서 그런데요. 30분짜리 녹취예요. 근데 검사가 이걸 7분짜리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따다가 증거로 공소장에 올렸습니다. 이거 증거 능력 있습니까?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당히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0분짜리 녹취 중에 7분짜리만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갖다가 놓고 이걸 공소장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검찰에 있어요. 그것도 30분짜리가. 그 30분짜리를 국힘의 박정훈 의원이 틀었어요.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발해버렸어요. 그런데 30분짜리 녹취를 검찰이 갖고 있던 걸 박정훈이 받았고 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걸 다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분짜리 다 들어봤어요. 30분짜리를 7분만 제공하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이의를 제기하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3년을 구형해요. 징역을. 미친 거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는 어디에서 탄생됐냐? 명태균의 녹취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집에 자주 간대요. 가서 누웠다가 있다가도 온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선거 도와줬다고 아크로비스타를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 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당선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답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뭘 주면 돼요? 아크로비스타 그 여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크로비스타 주면. 방송은 또 명 씨가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이 판을 짰고 이 선거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 국민의힘은 자존심 안 상하나요? 이런 말 듣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자존심 안 상하나요? 이 사람 왜 헛소리를 삑삑해? 이종호는 왜 헛소리를 대고 명태균은 왜 헛소리를 해? 이러고 법적 조치해야죠. 법적 조치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린다는 말을 하는데 아크로비스타를 준다고 했다는데 3억 6천을 받으러 갔다는데 왜 국민의힘은 아무 말을 못하죠? 왜 김건희 여사는 법적 조치를 안 하죠? 이것은 부린 것이 있고 엄청난 문제가 이제 골마골마 터진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손도 못 대고 있는 검찰, 한쪽에는 증거 능력도 없는 것을 짜집게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인식과 기억을 소환하는 검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법원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의가 없는데요. 오늘 이제 국감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오늘은 대법원에 관련된 국감을 하는 날인데 검사들 미쳤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5번 하신 것 같아요. 질문 중에. 그 국감을 하시면서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 자체가 법사위에 굉장한 저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보고요. 이런 거야말로 우리 법사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한 번 정도는 경고를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늘 정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는 145조 제1항에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말을 할 때는 이 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저희 보고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하세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내일부터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는데 검사들 미쳤다 이런 용어를 한두 번 실수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5번씩이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법무부나 대검찰청 국감 가가지고는 판사들 미쳤다는 말 안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국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법사위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경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박규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제가 의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45조 1항은 국회에서 정한 법과 규칙을 위반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위원장이 경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경고를 듣지 않을 시에는 발언권 중지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에서 정한 법과 규칙은 무엇이냐, 어디에 적용되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어겨요. 그래서 저한테 경고도 받고 제지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법을 보면 의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모욕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주관적인 판단사항이고 해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건들지 않고 있어요. 다만 국회법에서 정한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제가 주로 적용을 합니다. 왜냐? 모욕은 상대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의제와 관련이 있냐 없냐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회법을 제가 적용할 때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주로 제가 국회법 145조 1항, 2항을 적용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곽기태 의원이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지금 이런 형식은 아주 좋습니다. 중간에 곽기태 의원님이 끼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런 방식을 취하라는 거죠. 상대방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았다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얻고 발언하라. 이건 굉장히 모험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법에서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처럼 서영교 의원이 판단하기에 검찰이 미쳤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영교 의원님 앞으로 미쳤다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제지하기에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께서는 곽기태 의원이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권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영교 의원님 그러면 짧게 하시죠. 왜곡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보이스피싱, 마약사범, 그리고 살인자 추적, 그리고 딥페이크 등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일합니까? 검사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너무나 소중한 검사들입니다. 저는 검사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검사들에게 대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검사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존중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검사들이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기소하고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구형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쳤다고 한 겁니다. 이 미친 판결이 미친 구형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검찰들을 그렇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증과 관련한 것도 증거가 30분짜리 통하면 30분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7분을 짜집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이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소장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다음을 다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30분짜리였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검사가 30분이면 30분짜리 녹취를 다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 7분짜리만 내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3년을 구형한 건 미친 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들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현장에서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자기의 위협까지 무릅써가며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그 현장의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지원할 게 있는지 오히려 찾아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들에게 먹칠을 하는 잘못된 일부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고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